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었던 전쟁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? 맞습니다. AI가 어떤 식의 일을 하고 있는지.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러시아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었지? 이게 AI 전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지금 AI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쟁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넣어드리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인공위성 드론을 가지고 쭉 해서 이게 적의 동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그 사진에 예를 들어서 적의 전차가 보인다. 그러니까 전차가 보인다. 어디 전차인지 모르죠. 근데 얘가 LLM이라고 불리는 즉 GPT를 활용을 해서 대조를 해봅니다. 그러면 저게 러시아 전차다 하면 그 좌표를 우크라이나군의 태블릿에 주거든요. 이 좌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적군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이마스라든가 이런 무기를 통해서 적군을 타격을 해서 러시아의 어떤 그 전차들이 많이 정말 초정밀 타격이 됐었던 게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AI를 통해서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 자료군요. 조선일보 자료인데 팔란티어라는 그 저 기업이 있죠. 빅데이터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무기 군사 시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무력화시킨 게 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보면 뭐 드론이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네요. 드론보다도 더 컸던 건 스타링크였었죠. 이번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적군의 그 모든 통신을 다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감청을 할 때 전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통신이 한 군데 몰린다.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령부에다 보통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후퇴해야 됩니까? 말해야 돼. 그래서 이 스타링크에서 딱 보니까 이 지역으로 되게 통신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더라. 거기를 사령부로 추정하고 좌표를 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쐈죠.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고급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했던 게 저 스타링크의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전부 AI 기반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은 팔란티어라는 또 스타링크라는 이런 어떤 기업들의 AI를 활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게 적의 위치 또는 동태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적은 무기로도 많지 않은 무기로도 효과적으로 러시아군을 제압을 함으로써 사실 전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AI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는 이 전쟁 가지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전쟁이었다.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우리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놓고 볼 때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결이었다라고 만일 한다면 이런 식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네요. 이미 군사적으로 각국의 군들이 지금 저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거죠. 이전에 있던 재래식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걸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저 AI를 활용했었을 때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적군은 보이지도 않는 나를 가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AI 자체가 이제는 없을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사령부를 이번에 출범시킨 것도 그거와 연관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. 또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 GPU 칩을 추가적으로 한 것도 결국 중국도 저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돌격앞으로 하는 전쟁은 그 시대는 분명히 아니고요. 이제는 AI가 세상을 다 타져줘서 이제는 로봇끼리 싸우는 전쟁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AI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전을 통해서 봤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방산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점은 커지겠네요.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는 일단은 미국이 이번에 활용했던 건 사실 기존에 있던 무기를 가지고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기 자체도 디지털화 될수록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. 글로벌 측면으로 놓고 보면 국내 무기 자체가 그 미들급 무기 안에서는 글로벌 중에서는 제일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